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야, 정책위의장 자리가 뭐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책위의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당대표가 바뀌고 나면 그 당직 인선이라는 건 당대표가 사실상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위의장 인사라는 것은 계파 갈등의 사안이 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무총장이나 뭐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뭐 홍보본부장, 대변인, 윤리위원장 이런 게 다 사실 그 당대표가 인선하는 당직 인선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논란이에요. 정치권에서 가장 지금 오늘 뜨거운 주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한동훈 흔들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대표가 되고 나서도 흔들렸지만 대표된 이후에 지금 일일 한동훈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습게 본다는 거죠. 62점 몇 퍼센트로 당선된 대략 63%의 득표율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라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흔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상추쌈 먹고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게다가 낙선자들까지 불러다가 화합하자라고 얘기한 건 그거 그냥 다 쇼예요, 쇼. 제가 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더 본격적으로 이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의 제목은 한동훈과 윤석열, 허니문 벌써 끝났냐? 정책위의장 교체 두고 갈등.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걸 두고 뭘 갈등을 합니까? 갈등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1년이다 라고 주장하는 친윤계 의원들의 주장은 뭐 그건 그것대로 존중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임기라는 거 뭐 물론 보장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당대표가 바뀌게 되면 당대표가 당대표만의 선택으로 지도부를 꾸릴 수 있는 권한, 임명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정책위원장은 그냥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임기를 운운하면서 따진다는 거는 사실상 고집을 부리고 목리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판단하기엔 좀 어이가 없죠. 오늘 아침에 방송할 때 이 내용은 사실 비평할 가치도 없는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흠집내고 사소한 갈등부터 아무튼 뭐 큰 균열까지 친윤계는 이런 걸 마다하지 않고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자체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당내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서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흔들어댄다는 것은 그 정당의 근본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윤계가 뭔데요? 친한 게 편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동훈 대표를 굳이 흔들 이유가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추쌈은 그냥 쇼였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겨우 요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매일같이 흠집을 낼 겁니다. 매일같이 흔들어댈 거예요. 꼭 예전에 그 더불어민주연합 시절이었나? 새정치민주회의 시절인가? 그 정당명이 길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문모닝 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무튼 문재인이 대표 맡았을 때 최고위 회의나 이런 데서 입만 열면 문모닝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한모닝이 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모닝이 된 거예요. 한모닝. 그래서 각 그 정치인들이 오전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래저래 이 상황을 비평을 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뭐 이분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분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그 당내 분위기를 잘 알겠어요.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관련돼서 유임, 사퇴 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삿바 싸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작과 동시에 된 것 같다. 한동훈 대표가 참교육받고 있다. 이제 이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정책위의장은 임명직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정점식 의장이 현 정책위의장 정점식이 사의 표명 안 해도 그냥 한 대표가 임명해버리면 그만이다. 땡이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참 특이하게 초반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건 뭐 설명드릴 필요 없죠. 친윤계와 친한계는 정책위의장 임기와 임면권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친윤계가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친한계는 당원당규상 정책위의장 임명권이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 보장된 임기가 1년일 수 있는데 원래 관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새 대표가 왔으면 전임 지도부는 다 물러나야지. 게다가 임명직의 경우에는 물러나야지.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인간이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당직에 대해서 임명권을 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임기 있는 당직에 대해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웃기고들 앉아있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김재원 씨는 이럴 줄 알았어요. 상임 전국위원회에 가서 당원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정책위의장은 원래 선출직이었는데 이걸 지명직으로 바꾼 그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한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게 해뒀다. 다른 당직과 다르니까 차제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저는 갈등을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스운 일이라고 봐요. 하지만 자신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간에 그냥 한동훈만 흔들면 된다. 한동훈만 흔들면 된다. 이런 무대뽀식의 논란 조장이라고 보는데요. 한술 더 떠서 재미난 일이 또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다고 해서 한동훈계가 친한동훈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신 분께서 재밌는 일을 또 벌이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유치 빤스 재밌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이에요. 근데 보면 금감원장과 관련돼서 김경률 회계사가 전 비대위원이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의 추천으로 금감원장이 되냐 마냐, 그 제안을 받은 것이 원래 한동훈 쪽 아니냐, 이제 그런 설과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요. 전문에 나온 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금감원장을 추천한 곳은 한동훈 쪽이 아니라 대통령실 쪽이다. 대통령실 쪽에서 내가 제안을 받은 거다 라고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을 흔드는 여론에 반대급부로 작용할 만한 여론을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전당대회 동안 어떤 얘기가 있었나? 한동훈 대표가 금감원장 자리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추천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자문그룹 같이 묶이고 좌파 얼치기 막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선거 치를 때 선대위에 좀 들어오라. 윤석열 후보의 제안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입각 제안도 있었다. 정확하게는 입각 비슷한 제안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비대위 직전까지
공개된 내용이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혁신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안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으로 계신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을 때 또 비대위원 맡아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심지어는 누굽니까? SNS를 통해서 저격한 이철규 의원조차도 인재영입위원으로 자기를 초빙하려고 한 적이 있었고, 인재영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을 제안받았다. 그러니까 한동훈과는 무관하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금감원장 자리에 추천한 건 맞아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상을 찍는 것은 입증해봐라 하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다만 입증할 수 있는 건 대통령실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금감원장을 추천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살을 친윤계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인사 추천을 받은 곳은 난 한동훈 쪽이 아니라 친윤계 쪽이다. 금감원장 나 그거 추천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인사 추천을 받고 인사 검증을 받는 과정까지도 있었던 대목도 엿보이고, 이 인터뷰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당시에 또 한동훈 대표인 시기에 김경률이라는 사람을 못마땅해하는 친윤 쪽의 정치적 음해나 공작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간 마타도어를 당했다. 이제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 걸로 보이는데, 정치에 환멸을 느낄 수 있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나를 그동안 추천해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 진영이 돼서 한동훈 옆에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의 폭격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언론을 뒤덮고 있는데 원희룡에게는 환멸 곱하기 환멸을 느낀다. 정치판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선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앞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사 중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을 넘어서서 친윤계, 친한계의 갈등이 지금 한동훈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게 크게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폭로의 균형, 그리고 여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친윤 쪽에서는 정책위의장 교체를 두고 시비를 걸었고, 그리고 친한계 쪽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부정확한 근거나 정보를 가지고 한동훈 때리기 내지는 김경률 때리기에 올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미는 있는데 이게 뭐가, 저는 뭐 민생 얘기를 하는데 당내 이런 당권 다툼이나 세력 다툼, 이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전당대회 때부터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불거져 왔던 그 국면들이 이미 전당대회가 종료되고 당대표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 피곤합니다. 피곤한데요, 이게 이 정도로만 끝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고, 뭐 아무튼 재밌죠. 재미는 있는데 뭐 예능적인 성격으로 엔터테인먼트하게 바라본다면 재미있긴 한데요, 좀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자 뉴스버스에서 신인규 변호사가 아주 재밌는 해석을 내놨는데 요 내용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광경이 있어요. 저는 이거 좀 희한한데, 아니 당대표가 선출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책위의장 자리를 두고 뭐 유임이냐 교체냐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언론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제 모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5대4냐 4대5냐 정리하자면 과반 때문에 그렇죠. 지도부를 9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과반이 이탈을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선 유리한 사람 5명을 꽂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정책위의장 자리 하나를 놓고 이런 논의가 오가는 이유가, 만약에 정점식을 유임시키면 친윤이 5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워지거든. 그러면
당연히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게 맞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 된 당대표가 정책위의장 하나 못 앉히면 당대표를 못 하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결 때문에 이제 의결은 최고위에서 과반수로 의결하기 때문에 5대4가 돼서 친윤 그룹들이 친한 그룹을 한 표 차이로 앞선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좀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하기가 좀 무색해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 정점식이라는 그 정책위 의장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선출직 당대표가 뽑히게 되면 기존의 임명직들은 사표를 냅니다. 그 사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신임 당대표에게 묻는 거죠. 그 당대표가 사표를 수리 안 하면 더 일을 하는 거고 수리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냐면은 한동훈이라는 권력이 63%로 들어왔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기억나시죠? 들어와서 하나에 숙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광석화처럼 들어오자마자 그냥 별 40개를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광석화처럼 돼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되자마자 원래는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총장은 한 방에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시작하는데 비서실장밖에 지금 발표를 못했어요. 근데 비서실장도 제가 늘 얘기했던 MB계 박정화 의원을 또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MB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만 했을 뿐 사무총장 임명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표조차도 쓰지 않는 그러니까 버티자. 한번 뭐 끝까지 가보자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당 대표의 리더십의 부재, 그러니까 당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선출은 됐습니다만은 권력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쓸 줄 모르는 저는 그 전형적인 모자람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김재원, 김민전 태클 걸고 인요한도 있습니다. 인요한도 있어요. 인요한 뭐 클래스 어디 안 가죠. 이런 분들 태클 걸고 그 다음에는 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당직 인선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태클을 받는다면 그 다음 건은 이미 예정돼 있지만 또 저기 뭐 총선백서 그거 가지고 또 이번에 뭐 한동훈 책임론 가지고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신임 기획여사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매일 흔들어 제낄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아니 이미 당대표 당선된 그날부터 조국혁신당으로부터는 특검법을 선물로 받았고 맞아요. 또 내부에서는 다 지금 김민전, 김재원 이 최고위원들이 나가가지고 당대표는 그냥 대표만 해라. 원내사는 손 떼라. 이거는 그냥 허수아비라고 밖에 나가서 그냥 바지냐고요. 선출직 대표가. 바지라고 그냥 바로 공언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그럼요.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저희 당은 민주적이니까요.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치에 대해서 초짜, 정치를 잘 모르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권한의 범위와 내용도 모르는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아마 당내 구성원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우습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걸 아마 돌파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지금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놓고도 당내 인사 문제인데 여기서도 암초를 만났지만은 앞으로도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응할 것이냐. 이번에도 그 최혜병 특검법 제2결 붙였을 때 이탈표가 지금 4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빼더라도 3표 정도가 이탈표인데 그분들이 다 지금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실수할 거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실수라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더 큰 실수를 요청합니다. 한 20명이 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라는 대표가 껍데기 대표, 바지 대표인데 이걸 이제 앞으로 당 내에서는 윤핵관과 또 한번 이 친윤들과 한번 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로는 이제 특검법을 놓고 국민적 압박,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처신할 거냐. 저는 처신할 수 있는 내공과 내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